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역대급 위력으로 알려진 태풍 11호 흰남노 오늘 오전 한반도를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흰남노가 훑고 간 지역에선 피해 상황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피해가 심각한 포항 지역 연결해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보도국 은종현 포항시 지역전문통신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태풍 영향권에 태풍의 가장 중심에 포항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제 직접 포항에서 느낀 태풍 흰남노의 위력 어느 정도였습니까? 무서웠죠. 나무 가지가 땅에 떨어질 정도로, 찢어질 정도로 그러고, 그 겨움 소리도 아주 크게 들리고, 저거 살고 있는데도 숲속이라 가지고 아주 선뜻선뜻하다 그럴까? 무서울 정도로, 느낌을 가졌을 정도로 큰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했는 그런 것을 갖고 임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에 사실 포항 쪽으로 해서 이렇게 태풍이 올라간 적도 꽤 있기는 했는데 그 어떤 태풍하고 비교해서도 이번에 위력이 강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지금 포항 지역의 어떤 그 도심 상황이 영상으로도 지금 보도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지역이 침수가 돼 있더라고요. 또 침수된 말씀하십시오. 네. 침수 구간은 전 시내 또 전 지역이 침수가 됐는데 전반적으로 저지대는 다 침수가 되었습니다. 주택도 그렇고 도로가 마비가 되어서 아침 출퇴근 관계가 상당히 혼잡했고 또 그 시간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대중교통은 오후 2시 정도 되었어야 진행이 정상되었고 상당한 흐름이 마비된 상태에서 제가 아침 7시 30분에 현장을 답사로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주 실감나게 어느 곳에는 직접 접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수위가 높았고 그래서 우회한 적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상당히 오늘 혼잡하게 하루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침수된 도심에 혹시 구조해야 할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해병대에서 돌격형 장갑차를 운영하면서 그러면서 구조를 하는 모습이 많은 분들한테 인상적이었거든요. 포항에서 포항 시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졌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시에서 조금 벗어난 부대가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이 상당히 산자락 밑에 침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대행차를 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형태였고 시내 중심 쪽으로는까지는 그렇지 않았고 그렇습니다. 한 부분 쪽에만 그렇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포항에서 침수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이 남구 동해면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지역 피해 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동해보다는 구롱포. 그쪽이 시간당 한 100mm. 80에서 100mm 정도 왔기 때문에 평균 한 90mm 정도 되는데 그쪽이 한 303가구 주택이 침수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손이 모자라서 제가 조사하고 중에 있고 우창동 창포 두어시장이 침수 지역이 전포가 한 270여 개가 침수 상태로 오늘 오전까지 침수 상태이고 지금 또 지하실에는 물을 펌핑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직접 오늘 종일 진행을 하고 또 봉사활동도 하고 같이 곁들여서 진행하고 왔습니다. 네. 지금 포항시 남구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민들이 차를 빼려고 들어갔다가 실종이 됐다 이런 신고가 접수돼서 지금 소방당국이 구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을 빼고 있는데 지금 실종자 5명이 발견됐는데 2명은 생존이고 3명은 의식불명 상태다. 이런 속보가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상황은 어떻습니까? 거기가 남구 인덕동인데 1차 우방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새벽에 폭우가 떨어질 때 방송으로 지하주차장에 빨리 바깥으로 높은 지대로
운전해서 나오라니까 그 방송을 들은 분들이 또 빨리 들어갔는데 사실 들어가자마자 물이 그 바로 옆에 아파트 앞에 하천입니다. 하천이 있어가지고 그게 냉천인데 그 위에 운제사리에서 내려오는 물이 갑자기 시간당 뭐 80mm, 100mm 정도 되니까 뭐 범람한 도로 쪽으로 넘어서 아파트 쪽으로 들어오고 그 반대쪽에는 이마트가 있습니다. 이마트 쪽으로 하고 양쪽으로 물이 강수량이 넘쳐가지고 그게 또 들어가지가 않고 포항 제철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그 아주 대형 사고에 임하고 있다는 걸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실종자가 2명으로 현재까지는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방당국이 계속 지금 구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2명이 생존해서 뭐 스스로 이제 헤엄쳐서 나오는 에어포켓이 형성돼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또 구조를 더 추가로 지금 밤사이에도 계속 진행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인근에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부도 좀 침수가 있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상황은 좀 알려지고 있습니까? 원래는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또 아니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게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아파트 지하 주차장 사건이나 우리가 폭우가 많이 떨어지면은 그 지형적으로 그쪽에서 운제살이라는 데서 오지가 있습니다. 그 밑에 포항에 오호사라고 있는데 그 밑에 오호사가 있는데 그 오지에서 그 주변 많은 물이 이제 냉천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아파트 쪽으로 넘어가고 이마트 쪽으로 넘어오는 게 그 지형 형태가 도로 상태로 따라 넘어오다가 그러고 그 시간대가 만조 시간이라 가지고 물이 바다에서 치고 올라왔어요. 파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못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내려오는 물은 많고 그것들이 포항 제철로 흡수돼 가지고 그 포항 제철은 공장이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지상으로는 생산 라인이고 지하는 기계 장치, 전기 장치 이런 것들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평상시에 어떤 일정량 강수량은 뭐 배수 펌프로 인출되지만 너무 많은 양이 갑자기 오면은 감당이 안 되겠죠. 바다 그리고 제초소라는 게 바로 바다에 인접해 있고 뭐 평균 지면고가 한 뭐 1m 내지 한 2m 정도도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고하고 그 만조 세간에 또 강우량이 많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겹쳐가지고 어떤 그 공장 내부로 들어가면서 전기적이나 이런 것들이 고장을 일으키지 않았나 이래 봅니다. 지금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 전기상태에 있기 때문에 뭐 인터넷이나 뭐 시스템 전혀 운영을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사고를 무릎에 어떤 폭발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기장치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화재로 모두 이어졌다고 보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아직까지 좀 실종된 2분을 좀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추가 생존자가 나오기를 좀 많은 분들이 국민들이 좀 숨지게 지켜보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저 오늘 부디 좋은 소식 또 이후 시간에 좀 들려오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은종현 KBS 보도국 포항시 지역전문통신위원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충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무관 연결해서 전국 피해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사무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태풍 흰남노 지금 한반도는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기상청 중심으로 22시 발표 내용을 보면요. 21시 기준으로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돼서 일본 삿포로 서북 서쪽 약 400km 부근 해상에서 거의 소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 상황 어느 정도입니까? 네, 잠시 후 11시 기준으로 대처 상황 보고서가 나올 텐데요. 우선 11시 기준 대처 상황 보고서 내용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인명 피해는 잠정 12명이었습니다. 사망 3명, 실종 8명, 부상 1명이고요. 시설 피해는 주택 침수 등 사유시설 190건, 도로
도로와 교량 등 공공시설이 336건, 농작물 피해 3,815헥타르 등으로 파악됐고요. 추가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정전 피해는 총 199건, 이 가운데 정전 89,180가구가 정전된 상태였고요. 복구율은 6시 기준으로 88.5%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22시 기준으로 소방당국이 7명 중에 2명이 생존, 2명 사망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망자 2명이 반영된 대처 상황 보고서가 잠시 후 23시 기준 보고서에 변경된 숫자가 반영돼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포항을 비롯해 제주, 부산, 울산 지역의 피해가 좀 큰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태풍이 지나가는 주요 길목을 중심으로 아무래도 피해가 집중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추석을 앞두고 농작물 피해도 좀 걱정이거든요. 어느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까? 네, 농작물 피해는 주로 사과나 배 같은 과수 농가의 피해와 벼가 함께 넘어지는 이 도복 피해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두 3,815헥타르 정도가 침수 또는 도복 또는 낙과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은 비에 지반이 약해진 만큼 산사태 우려도 좀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추가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태풍 영향권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직 하루가 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땅이 물러서 추가 산사태 또는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고요. 산악지형이나 경사지 인근 주택에 머물고 계시다면 보다 안전한 곳으로 그래도 잠시 대피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산림청의 산사태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면 현재 계신 곳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의 경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해당 지역에 계시다면 가까운 산지나 경사면들을 피하셔야겠고요. 보다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근데 오늘 포항 지역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실종된 인원이 집계가 조금 늦게 되는 것도 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네. 지자체가 집계하고 중대본까지 보고가 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겁니까? 아무래도 현장에서 피해 집계를 하는 현장 집계 시하고요. 저희가 대처 상황 보고서에 직접적 사인 내지는 요인으로 적용돼서 보고되는 그 내용까지의 그 대처 상황 보고서 기준, 배포시 기준이 좀 시차가 발생이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중대본 보고서는 하루 4차례 오전 6시, 오전 11시, 오후 6시, 오후 11시 총 4차례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해당 기준시에 맞추다 보면 우리 지자체에서 발표하는 내용과 중대본에서 발표하는 실시간 내용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시가 따로 있으니까요. 네. 배포 기준시도 집계 기준시를 따라서 반영해서 배포하는 거기 때문에 23시 기준에 몇 시 기준에 인적 사항을 피해 현장의 내용을 조사했는지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반영한다면 결국은 지자체에서 발표한 것과 우리 중대본에서 발표한 내용이 크게 차이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이 피해가 집중됐던 지역의 경우에는 피해 상황 집계하는 데도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그렇습니다. 피해 규모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계속 추가 피해 상황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일주일간은 피해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될 텐데요. 이후 중앙재난심사위원회 결정이 이제 있으면 그때부터 복구 계획이 수립되고 반영될 예정입니다. 복구 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 뭐 태풍이 휩쓸고 간 지역에 계신 분들 굉장히 상실감도 크실 것 같고 또 복구를 좀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정부 차원에서 중대본 차원에서도 복구에 좀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충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무관이었습니다.